지금 가평에서 장곡 김육 중생의 대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가평이 장곡 김육을 지역의 인물로 현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1부와 2부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무성한데요. 이 기본소득을 또 대동법과 연결시켜서 또 생각하시는 분이 또 유영성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영성 박사와 또 여기에 관심 많은 김경호 의원과 같이 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인데요. 그럼 먼저 박성희 선생님 어떤가요? 장국에서 좀 뭐 어떤 우리가 배울 것이 뭐고 그게 어떤가요? 뭐 대동법 이야기라든지 그 대동법 정신이 또 기본소득과 어떤 연관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또 국민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특히 요즘 주택 문제, 뭐 이런 세금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어떤 국가 조세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하나 안 하냐 하는 문제도 동일한 순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때도 당쟁이라고 하는 서로 당파의 이익에 따라서 좋더라 하더라도 의견을 동일하게 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도 정파가 나누어지고 지역이 나누어지고 해서 좋은 의견이라도 의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옛날 시스템이나 지금이나 정치 프레임은 유사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국 선생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당파나 정략을 떠나서 국가 경영이나 뭐 국제관계, 그 다음에 조세 제도라든가 그 다음 군사 정책 등에 관한 이런 국가 경영 리더십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민생 현장 위주의 어떤 이 총리, 국무총리로서의 정책을 펴나갔던 장곡 선생의 그러한 의지들이 오늘날도 또 투영될 수 있고, 이렇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 국민들이 편안한 민생을 위한 어떤 대동 인정의 국가 철학을 펴나갔다는 그 점들이 오늘날에도 아마 동일한 의미의 선상에서 우리가 장곡 선생을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기본소득이 불평등 개선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들이 역사적으로 좀 깨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역사적 배경,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죠.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700년대 당시였으니까 우리 김육 선생님보다 한 100년 정도 뒤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당시에 토지정의라는 책을 내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토지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는 것이 대개 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그리고 토지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소유는 개인 사유로 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이 원래 그 토지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이제 사유화 시킨 거죠. 사유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토지라는 건 모두의 것인데, 거기서 그냥 다 사유로 해가지고 모든 거기서 나온 소득들을 다 그것도 불로소득을 자기가 사적으로 취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중에 일부라도 걷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이제 사상적인 자기의 어떤 사상을 피력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과거 내가 그래도 일을 좀 하고 싶은데도 이게 지금 일을 못 가져요.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했는데 나와서 취직도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알바나 조금 하는 정도에서만 움직여 나와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꼭 내가 어디에서 취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월급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냐, 그런 어떤 소득은 없는 거냐라고 이제 의문 제기하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기본소득.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은 갖춰줄 수 있는 게 그렇지 않냐. 내가 꼭 무슨 일만 해야지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일이라는 것도 어디에 취직해서 시장 경제 내에서 필요한 것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익적인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에 이 생계를
저당 잡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적인 상황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자유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 그런 거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조건 없이 뭐 이거저거 너가 이제 뭐 일을 해 안 해 재산이 있어 없어 수입이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네가 인간으로서 어떤 사회 구성체 이론이면은 다 그냥 너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주고 조건도 안 따지고 그리고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으로 줘라. 개인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구주한테 예속돼 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목매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이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개인한테 줘라. 그 대신에 한 번만 주고 말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한 번 그걸 탕진해 버리면 곤란하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가능한 현금으로 주고 이런 구성 요건들을 갖추자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요즘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의 수준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 정신인 거죠. 저 사람들은 12시간만 일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말을 나이가 들은 버틀런트 러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세이에서. 그래서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해서 들을 때는 누구나 다 얼뜻 동의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개혁의 속성인데 말씀하셨듯이 대동법도 역시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혁이었는데 그게 오랜 동안 잘 달성이 안 됐었던 이유는 다른 모든 큰 개혁들처럼 그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그런데 그게 뭉뚱그려서 기득권의 저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차례차례 이렇게 어떤 단계마다 저항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고 반대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개혁은 동의하지만 그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추진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어느 정도 논의의 수준에 있는지 최근에 논의를 좀 그런 쪽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쭉 논의는 돼 왔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주류 담론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논의고 되고 학자나 그런 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서 쭉 해가지고 1984년도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전 세계적인 지구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식의 운동 중심으로 쭉 해왔고 실제 기본소득을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실제 실행은 안 되니까 조금 다른 나라에서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뭐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 나미비아 뭐 지금은 이제 케냐도 있고요. 몇 군데들 이렇게 쭉 실험. 캐나다도 조금 실험하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형태의 실험들을 하다가 중단되고 어떤 경우는 실험해서 뭐 결과가 좋더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런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핀란드가 이제 한번 또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한번 해보려고 한 거 있고 그 외에 실제 실행은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인구가 한 70에서 80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걸 이제 연구기금으로 기금화하고 그 수익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알래스카 전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하는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남시장을 하셨던 지금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당시에 이걸 한번 청년들한테 한번 해보자. 청년 배당 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물론 완전한 의미의 그런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청년하면 청년 모두를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기보다 24세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복지적인 어떤 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고 성남시 예산에 이제 재정에 이제 한계도 있고 이유에 의해서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뭐 하세월이 언제 하겠어요.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 사업부터 한 거고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의 재난 상황들이 이게 보건 방역 이런 것에서 이제 경제 재난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해서 국가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가장 가까운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한 거죠. 이게 실제 실행 역사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한 거는 뭐 알래스카하고 우리 경기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일까지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어떤가요? 김경호 의원께서는 도정 현장에 계시고 지금 경기도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어떤 추진 현황이나 실태들을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그 기본소득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 또 회의가 있었고요. 그런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또 경제적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소비진작이나 경제활동,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소비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입증이 됐죠, 이번에.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경제가 활성화됐고,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도 됐죠. 그래서 농민기재 기본소득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해서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바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그 농업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FTA 체결 이후 그러니까 또 비교 의론에 의해서 우리 이제 농업을 포기를 요구하고 있죠. 농업 강대국들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이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식량을 자원화하거나 식량을 무기화해버리면 그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농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줘서라도 농업을 시켜야지 않나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그 농민 기본소득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또 유례 없는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농촌이 붕괴됐을 때 어떤 우리가 갖는 사회적 병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에 산다는 조건만으로도 그 농촌 기본소득을 사는 분들에게 좀 줘서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실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역사 속의 인물인 김육을 좀 소환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김육의 그 대동법 실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던 지혜는 역시 개혁에 있어서는 원칙과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마침내 이제 개혁을 도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김육에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평이 김육을 대표적인 지역 역사 인물로 현양을 하려고 합니다. 가평이 중심이 돼서 김육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는 근거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김육의 그 대동법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살린 것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에 이제 김경호 의원이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기본법 연구하는 연구 책임자로서 이 정책적 실현에 굉장히 깊어가냐 하는 게 이 유영선 박사신데요. 그리고 또 김경호 의원이신데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천 과정에 생겼던 김육의 지혜를 좀 잘 빌려가서 잘 얻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잘 실천되기를 바랍니다.